저번 시간부터 해서 이 수열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해석학 1이 전반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해석학 2도 뭐 아마 들으실 거고, 다양한 수학 전공 과목을 듣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적분학이랑도 많이 이렇게 느낌이 다르기도 하고 되게 중요한 내용도 많이 다루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좀 시간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좀 중요하게 많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수열이 어떤 값으로 수렴한다의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면은 이제 우리가 뭐 가까이 간다라고 그냥 말로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했던 거를 좀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잘 정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책의 예제들도 많이 있고 연습 문제들도 많이 있는데 제가 뭐 당연히 다 풀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좀 몇 개만 책에 있는 예제들은 되도록이면 다 풀고 연습 문제 같은 거는 제가 따로 과제로 내지는 않았지만 네, 좀 다 풀어보기를 강력하게 권장을 했었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연습 문제 이게 사실 정의만 보면은 그냥 이해하는 거는 뭐 크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 당연히 이해하는 것도 좀 쉽지 않은데 이거를 문제를 좀 직접 풀어보지 않으면은 내가 이거를 잘 아는지 모르는지 감이 좀 없어요. 그냥 이것만 보고 뭐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라고 넘어가기보다는 책에 있는 연습 문제 같은 것들을 좀 풀면서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지 아닌지도 확인을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좀 가볍게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하다가 말았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수렴한다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얘기했었던 거는 이제 어떤 수열이 주어져 있을 때 어떤 AN이라는 수열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얘가 어떤 A라는 값으로 수렴한다의 정의가 어떻게 됐었냐면 어떤 엡실론이 뭐 주어져 있어도 그래서 이거를 뭐 표현하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뭐 어떤 엡실론이 주어져 있어도 아니면은 뭐 주어진 엡실론에 대해 뭐 이렇게 많이 쓰는데 뭐 그만큼 뭐 영어로도 뭐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표현이 좀 달라지더라도 얘가 의미하는 내용은 똑같으니까 어떤 엡실론이 주어져 있어도 보통 여기서 말하는 엡실론은 마음속으로는 그냥 되게 작은 숫자라는 거를 좀 가정을 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좀 더 편했죠. 그래서 어떤 아무리 작은 엡실론이 주어져 있어도 나는 어떤 자연수를 하나 정할 수가 있었는데 어떤 자연수였냐면 이 수열에서 이 소문자 n이 이 대문자 n보다 커지면 내가 생각하는 이 수열이랑 극한값, 타겟으로 하는 극한값과의 차이를 내가 생각한 그 값보다 더 작게 만들어 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작다라는 얘기를 이제 특정 숫자로 찝어서 얘기하면은 이제 서로 좀 의견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너가 아무리 작은 숫자를 가지고 와도 작은 엡실론을 가지고 와도 나는 내가 원하는 이 차이,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원하는 거는 얘가 가까이 간다라는 얘기니까 얘네 둘의 차이가 0으로 가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네 값이 되게 작기를 바라는데 걔가 얼마나 작아야 진짜 작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 하면은 좀 내 말에 반박하고 싶은 사람이 아무리 작은 숫자를 가지고 와도 그 사람은 내가 얘기하는 거를 좀 반대하고 싶으니까 엄청 작은 숫자를 가지고 오겠죠. 내가 설마 이거보다 작겠어라고 할 만큼 작은 숫자를 가지고 와도 내가 이 주장하는 0으로 가기를 바라는 대상은 그 작은 숫자보다 더 작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렴한다의 정의는 뭐 이렇게 되어 있었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발산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수렴하지 않으면 발산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수렴하지 않으면 수렴하는 게 아니면 그냥 발산한다. 그래서 뭐 발산한다의 정의를 뭐 이렇게 수렴한다를 이용해서 정의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게 정의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수열이 뭐 발산한다 이런 거를 보이고 싶어서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나중에 조금 지나면 한 2.4절, 5절 이쯤 가면은 이제 발산하는 거를 보이는 좀 이렇게 쉬운 판별법 같은 게 있습니다.
판별법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예. 어쨌든 발산하는 거는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보일 수가 있어서 이제 그거는 그때 가서 좀 판단하면은 되고, 대신에 이거는 좀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발산한다라고 하는 것도 그냥 수렴하지 않으면 발산한다라고 해서 뭐 고등학교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좀 자세히 뜯어 보면은 이제 발산하는 것도 크게 두 종류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랑 뭐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통 뭐 마이너스 무한대는 뭐 플러스 무한대랑 거의 같은 걸로 보니까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 그러니까 항이 계속 커지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좀 진동하는 것도 있습니다. 뭐 물론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부호가 계속 바뀌면서 무한대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의 n제곱의 n 같은 거는 완전히 플러스 무한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진동한다고 뭐 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발산하는 것도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떤 수열이 이렇게 무한대로 간다. 무한대로 간다라는 거를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표현은 이렇게 쓰지만 이게 좀 굳이 따지자면은 얘도 무한대라는 것도 어떤 하나의 숫자처럼 만약에 인식을 한다고 하면은 사실 진짜 숫자는 아니기는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얘를 이렇게 어떤 숫자처럼 이렇게 숫자 취급해서 계산들을 몇 번 했습니다. 왜냐면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도 뭐 무한대로 이해를 했었고, 뭐 무한대분의 1은 0,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많이 했었죠. 어떤 상수 C를 가지고 와서도 뭐 양수 같은 거 가지고 오면은 무한대 곱해도 뭐 무한대고, 그래서 무한대를 숫자로 취급하는 거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조금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얘를 뭐 확장 뭐 실수체, 익스텐디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제 이런 얘기는 좀 빼더라도 뭐 숫자로 이해하는 거는 뭐 그럴 듯해요. 이런 일들을 많이 해봤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얘도 하나 숫자처럼 이해해 보면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어떤 n이 존재해서 n이 n보다 크면 an 빼기 무한대가 엡실론보다 작다. 이렇게 그냥 기계적으로 써볼 수가 있죠. 그럼 얘를 다시 또 이렇게 숫자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 그랬으니까 an은 무한대 플러스 엡실론보다 작고 무한대 빼기 엡실론보다 커요. 이제 우리 뭐 정확하게 이따가 적긴 할 텐데, 이거가 이 수식이 뭘 의미하는지를 잘 살펴보면 an이 이게 두 개 부등식이 있죠. 무한대 마이너스 엡실론보다 크다랑 an이 뭐 무한대 플러스 엡실론보다 작다. 둘 중에 하나는 좀 그나마 당연해요. 뭐가 좀 더 당연하냐면 이쪽은 당연하죠, 그렇죠? an은 뭐 어차피 엡실론은 우리가 좀 작은 숫자로 생각을 할 테니까 무한대에다가 어떤 숫자를 더해도 당연히 무한대보다 작을 거고, an이 무한대보다 작다라는 거는 그냥 이해할 수 있으니까 얘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이제 이쪽은 이제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거예요. an이 무한대로 가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냐면, 어떤 무한대에서 뭐 작은 숫자를 뺀 것보다도 더 크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좀 억지긴 하지만 이제 식을 하나 적어보면, 이제 엡실론은 이제 우리가 작은 숫자로 보통 이해를 많이 하니까 좀 이렇게 작다라는 걸 좀 피하기 위해서 어떤 아무 양수 m을 가지고 와도 우리는 어떤 n이라는 대문자를 큰 자연수를 하나 가지고 올 수 있는데, 어떤 자연수냐면 n이 n 이상이면 an이 m 이상이 된다. 이게 무한대로 간다, 발산한다의 정의가 어떤 양수 m을 가지고 와도 나는 어떤 대문자 n을 하나 찾아줄 수가 있는데, 어떤 n이냐면 n이 이 대문자 n 이상이면 an은 내가 생각한 어떤 아무 숫자 하나 가지고 와도 그 숫자 n보다 커진다. 이러면 이제 좀 자연스럽죠, 그렇죠? 이렇게 정의하면은 우리가 앞에서 an만 어떤 수렴한다라는 걸 정의했을 때도 내가 어떤 숫자가 작아지길 원하는데
그런 걸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면 아무리 작은 숫자 엡실론을 가지고 와도 내가 생각하는 그 차이 an 빼기 a라는 뭐 이런 값이 뭐 엡실론보다 작아진다 라는 것처럼 얘도 아무리 큰 엡실론을 m을 가지고 와도 여기에서의 m은 좀 큰 숫자가 되겠죠. 아무리 큰 숫자 m을 가지고 와도 an이 무한대로 간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뭐 만약에 m이라는 숫자를 뭐 100으로 잡아도 뭐 무한대로 가고 있으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100보다는 분명히 커지겠죠, 그렇죠?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는 어떤 특정한 시점이 지나면은 100보다 커진다. 이 얘기에 부정을 하면은 뭐 다 100 이하라는 얘기랑 같으니까 이제 그러면은 무한대로 가는 거에 모순이죠. 그래서 이제 발산한다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예제로 좀 쉬운 예제로 우리가 이것도 하나 계산을 증명을 하나 해보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방금 얘기했었던 것처럼 뭐 발산한다라든지 수렴한다라는 이 증명을 하는 거는 이 극한 값을 찾는 거랑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극한 값을 찾는 거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어요. 뭐 n분의 1이 뭐 0으로 간다 이거를 뭐 몰라서 지금 이렇게 막 복잡한 얘기들을 하는 거는 아니죠. 그래서 이 증명을 하는 거는 극한 값을 구하는 거에 뭐 큰 도움은 안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극한 값은 잘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좀 복잡하게 좀 생각하기 힘들고 논리적으로 좀 어렵고 이런 정의들을 굳이 정의를 하는 이유는 극한 값이 정말 그게 된다라는 거에 대한 엄밀한 정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극한 값을 계산한다는 거랑 지금 이렇게 극한 값이 진짜로 된다는 게 증명을 하는 거랑 좀 다른 문제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 n의 p제곱, 뭐 p가 양수인 거, p가 음수면은 얘가 이렇게 분의 1로 되니까 0으로 가겠죠. 그래서 p가 양수일 때 얘가 무한대로 간다. 이것도 뭐 당연히 우리가 이거를 몰라서 증명을 하고 있는 거 아니죠. 이미 무한대로 가고 있는 거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증명도, 그러면 내가 어떤 큰 뭐 m을 가지고 와도 나는 어떤 자연수 하나를 항상 찾을 수가 있다. 여기서 이 대문자 n은 m에 의존하겠죠. 그렇죠? 어떤 n이냐면 n이 이 대문자 n보다 커지면 n의 p제곱이 내가 생각한 m보다 커지게끔 하는 요 n을 찾아주는 게 결국은 수열이 수렴한다에서도 그렇고 무한대로 발산한다에서도 그렇고 결국 내가 해야 될 일은 어떤 뭐 작은 숫자 엡실론이 주어지든 이렇게 큰 숫자 m이 주어지든 어떤 자연수 n을 하나 찾아주기만 하면은 이제 증명이 되는 거였고, 그래서 결국은 핵심은 이 자연수 n을 잘 찾으면은 됐었는데, 그래서 항상 이거를 할 수 있느냐, 이거는 아르키메데스 성질에 의해서 뭐 루트 p제곱근 이런 n을 항상 어떤 뭐 숫자가 주어져 있어도 이런 걸 항상 잡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얘는 아르키메데스 성질에 의해서 뭐 바로 이런 거를 찾을 수가 있으니까 뭐 원래는 이쪽이 뭐 자연수였고 뭐 이렇긴 한데 뭐 얘보다 큰 거를 찾아주기만 하면 되니까 뭐 그냥 이렇게 해서 넘어가도 괜찮긴 하지만 좀 찝찝하다고 생각하면은 뭐 이거에 가우스 기호를 취해서 뭐 얘보다 이 큰 거에서 뭐 하나 찾아주면은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아르키메데스 성질에 의해서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제가 얘기를 이제 하고 나면은 보통 이제 무한대로 가는 거에 역수를 취해주면은 0으로 가니까, 그래서 사실은 뭐 이런 정의가 뭐 굳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굳이 뭐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뭐 어떤 수열이 무한대로 가는 걸 증명해라 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거의 역수를 취해서 걔가 0으로 가는 거를 보여주면 되니까 그래서 뭐 무한대로 간다를 뭐 굳이 따로 이렇게 뭐 소개할 이유는 없긴 하지만, 그래서 대부분의 책들에서도
뭐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런 얘기를 잘 안 하긴 하지만 그런 이유는 이제 무한대로 가는 거를 뒤집으면 0으로 가기 때문에 어차피 어떤 숫자로 수렴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많이 했으니까 뭐 굳이 또 무한대로 가는 거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냐라고 생각하면은 뭐 그것도 말이 되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식으로 새롭게, 사실 그렇게 새로운 거는 아니지만 이렇게 정의를 하고 나면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었던 이제 수렴한다는 거의 정의랑, 그러니까 무한대로 간다의 정의랑 뭐 크게 다르지 않다, 어떤 똑같은 논리를 쓰고 있는 거죠. 내가 어떤 값이 작아지기를 원하면은 어떤 작은 숫자를 가지고 와도 이제 그것보다 더 작아진다. 좀 무한대로 가고 싶다는 걸 얘기해주고 싶으면은 아무리 큰 숫자를 가지고 와도 그것보다 더 커진다. 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뭐 여기 이 얘기도 한번 해봤고, 그래서 아직 뭐 문제를 풀기는 좀 이때까지 나와 있는 예제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좀 진도를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수렴하는 수열은 유계다. 이거에 대해서도 저번 시간에 증명을 했었죠. 그래서 수렴하는 수열은 유계다라는 것도 뭐 생각해 보면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정리의 증명을 하기에 앞서서 이 정리가 진짜로 참인가, 뭐 당연히 참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한번 곱씹어서 이해할 필요가 있죠. 수렴하는 수열은 어쨌든 뭐 예를 들어서 뭐 L이라는 값으로 수렴을 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시간이 지나면은 어쨌든 L 근처에 있다라는 얘기니까 뭐 당연히 유계로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얘기 했었고 유계가 된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도 뭐 알제브라익 리밋 티오렘이라고 해서 나와 있긴 한데 이 정리에 나와 있는 성질들도 우리가 계속 썼던 성질들입니다. 그렇죠? 뭐 고등학교 때도 계속 쓰고 뭐 미적분학 시간에서도 그냥 증명 없이 받아들였는데 이제 뭐 이거에 대한 증명은 뭐 언제 하냐, 그럼 뭐 대학교 가서 배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수열이 수렴한다의 정의를 아니까 여기 1, 2, 3, 4번에 나와 있는 것도 어쨌든 얘네들의 새로운 수열에 대해서 뭐 CAN이라든지 AN 더하기 BN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수열이 뭐 어떤 값으로 수렴한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고 있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증명이 첫 번째로 AN이 어쨌든 A로 수렴하고 이거 뭐 첫 번째 다 하기 전에 AN이 A로 수렴하고 BN이 B로 수렴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뭐 어떤 엡실론이 주어져 있어도 어떤 대문자 n이 존재해서 얘가 이 대문자 n보다 크면 an 빼기 a가 엡실론보다 작고, 또 마찬가지로 똑같은 어떤 뭐 엡실론이 주어져 있어도 어떤 n이 존재해서 n과 n이 뭐 이러면은 bn은 엡실론보다 작아진다.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쓰면은 결과적으로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저번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나와 있는 n이 굳이 같을 필요는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쓰면은 여기는 n1이 존재해서 n1보다 크면 an이랑 a와의 차이가 엡실론보다 작아지고, n2가 존재해서 얘보다 크면은 bn은 뭐 이런 걸 만족하고,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우리가 동시에 얘기를 해주고 싶으니까 어떤 이제 n을 새롭게 뭐로 정의를 했었냐면 얘네 둘 중에 큰 거. 왜냐면 우리는 교집합을 생각해야 되니까,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어떤 거는 뭐 10보다 크고 어떤 거는 100보다 클 때 뭐 어떤 거를 만족한다 라고 하면 얘네 둘 다 만족시켜야 되니까 뭐 100보다 크다, 그러니까 둘 중에 큰 숫자를 골라주면 되겠죠. 그래서 뭐 어떤 거냐면 이제 n이 대문자 n보다 크면은 얘네 둘 다 성립하는 거, an 빼기 a도 엡실론보다 작아지고 bn 빼기 b도 엡실론보다 작아진다. 그래서 이런 세팅을 해놓고 이제 1, 2, 3, 4번에 있는 거를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AN이 CA로 간다 라고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뭐 어떤 엡실론이 주어져 있을 때 어떤 n이 잘 존재하는 거를 보여주면 돼요. 그래서 어떤 n이냐면 얘가 얘보다 클 때 CAN 빼기 CA가
엡실론보다 작아지게끔 하는 거를 찾아주면 돼요. 근데 잘 보니까 얘는 어쨌든 뭐 bn은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an 쪽만 살펴보면 뭐 어떤 엡실론이 주어져 있어도 얘는 이제 얘를 우리가 잘 줄여줘야 되는데 얘가 뭐냐면 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얘는 그냥 여기 나와 있는 그냥 n1으로 골라주면 되겠죠. n1으로 골라주면은 그러면은 이 n1에 대해서 뭐가 성립할 거냐면 이 n1에 대해서 n이 n1보다 크면 can 빼기 ca를 내가 원하는 만큼 줄여주면 되는데 얘가 얘였고 얘가 엡실론보다 작아진다라 그랬으니까 어떤 상수 곱하기 엡실론보다 작아지니까 이러면은 이제 증명이 다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나와 있는 이 엡실론이 꼭 진짜 무조건 엡실론만 된다라면은 뭐 그런 건 아니었고 여기에 어떠한 상수가 곱해져 있어도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상수가 곱해져 있어도 내가 어차피 엡실론을 처음에 고를 때 뭐 100분의 엡실론 뭐 이런 식으로 뭐 100 엡실론 뭐 이런 식으로 골라주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 앞에 상수가 붙어 있어도 상관이 없다. 다만 이제 상수가 아니라 이제 엡실론에 뭐 의존하는 뭐 좀 아무튼 숫자가 아닌 다른 것들이 나오면 우리가 좀 더 조심을 해야 되긴 하지만 뭐 아무 숫자나 다 오면은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첫 번째 있는 거는 이제 n1으로 똑같이 골라주면 됐었고 두 번째 있는 것도 보면 두 번째는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게 존재한다는 거를 보여주면 되는데 뭐가 존재하는 걸 보이면 되냐면 an 더하기 bn 빼기 a-b가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작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얘를 생각을 해보니까 얘가 뭐보다 작아지길 원하는데 쟤를 다시 한번 써보면 얘는 얘랑 같고 얘는 이제 각각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잘 알고 있으니까 an 빼기 a 더하기 bn 빼기 b보다 작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줄이고 싶은 애는 얘인데 얘가 뭐 얘보다 작아요. 얘네보다 작으니까 결국은 얘네만 잘 줄여주면 되는 거죠. 근데 얘네는 이미 잘 줄어들어 있는 상태죠. 왜냐하면 얘네들은 2엡실론보다 작아져요. 언제? n이 n보다 클 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여기 이렇게 써놓고 그럼 이제 답안을 쓸 때는 아까 얘기한 그 n, 아까 그 n이 뭐였냐면 n1과 n2의 맥시멈으로 정한 애였는데 이런 게 존재한다. 그래서 이 n에 대해서 뭘 만족하냐면 얘가 n보다 크면 내가 줄이고 싶은 거는 얘인데 얘가 뭐 등호도 들어갈 수 얘보다 작아지는데 우리가 n을 어떻게 골랐냐면 뭘 만족하는 n을 골랐냐면 n이 n 이상이면 얘도 엡실론보다 작아지고 얘도 엡실론보다 작아져서 얘네가 전체 다 2엡실론보다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 n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었죠. 이 n에 대해서 얘네가 내가 원하는 요 값이 2엡실론보다 작아지니까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줄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이제 곱한 거에 대한 얘기인데 곱한 거는 이제 우리가 또 찾아야 되는 거는 이거에 대해서 n이 얘보다 커지면 an, bn 빼기 a, b가 엡실론보다 작아지게끔 하는 요 네모를 잘 찾을 수 있겠냐. 그럼 이제 앞에서 했었던 거를 보면은 이제 요식을 잘 조작을 하면 됐었죠. 그렇죠? 얘가 이제 뭐보다 작다라는 식으로 부등호를 계속 써 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삼각부등식 많이 이제 쓰는 것 같으니까 얘도 이런 식으로 한번 쪼개봐요. 쪼개고 b에 an-a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다가 an 곱하기 b를 빼고 더하는 거죠. 빼고 나면은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줄 수가 있냐면 또 삼각부등식에 의해서 an 곱하기 bn-b 더하기 b 곱하기 an-a로 쪼갤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도 좀 만족스러운 항들이 좀 보이죠. bn 빼기 b 내가 원하는 대로 줄일 수가 있고, 얘는 뭐 어쨌든 엡실론보다 작아지게 만들어 줄 수가 있고, 여기 나와 있는 an 빼기 a도 엡실론보다 작게끔 만들어 줄 수가 있고, 이제 앞에 붙은 개수들을 한번 보면 뒤에 나와 있는 b는 아무 문제 안 돼요. 얘는 어차피 숫자니까 뭐 그냥 숫자죠. 스칼라 같은. 근데 이제 약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은 이 앞에 붙은 an이에요. an도 뭐 그냥 숫자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죠. 왜냐면 이제 충분히 n이 지나고 나면 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뭐 혹시 무한대로 가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는데, 우리가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죠. 왜냐면 an이 수렴하니까 뭐 어떤 큰 m이 존재해서 얘는 유계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그냥 잘 처리를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얘도 뭐 m 엡실론 더하기 뭐 절대값 b의 엡실론. 그래서 어떤 숫자들의 엡실론 곱한 거로 됐으니까 얘도 됐죠. 그럼 여기서 이 n은 어떻게 골라주면 되냐면 얘네 둘 다 만족하는 걸로 골라주면 되니까 n으로 잘 골라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앞에서 얘기했었던 수렴하면은 유계다라는 거를 여기에서 이용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것도 뭐 저번 시간에 얘기한 거긴 한데 수렴하면은 정말 유계가 된다 이런 걸 얘기를 할 때 수렴 안 해도 항상 뭐 이런 m 유계로 눌러주는 이 어퍼 바운드를 항상 잡을 수 있냐라고 하면은 뭐 그렇지는 않았죠, 그렇죠? 왜냐면 a는 n 같은 거 생각하면은 모든 n에 대해서 얘를 눌러주는 어떤 어퍼 바운드 m은 존재하지 않았죠, 그렇죠? 그래서 수렴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해줄 수가 있다 이런 거였고, 이제 네 번째로 나와 있는 거는 분수꼴로 되어 있는 거. 그래서 bn분의 an, bn분의 an에 대해서 얘가 뭐 b분의 a로 간다. 당연히 좀 분모가 0이 되는 상황은 배제하고, 뭐 bn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어떤 항이 뭐 10번째 항이 0이 된다 이러면은 0분의 뭐를 좀 정의하기가 곤란하니까 bn도 모든 항이 다 0이 되는 항은 없고, 뭐 b도 당연히 0은 아니고,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보이면 되는 거는 그냥 역수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곱한 거에 대해서는 진짜 곱하기 잘 된다라는 거 했으니까, 만약 얘만 보이면은 뭐 an이 a로 수렴한다라는 거에서 두 개 곱해주면은 원하는 거 얻으니까 그냥 bn분의 1이 b분의 1로 수렴한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리가 찾아야 될 거는 어떤 자연수 n이 잘 존재한다라는 거를 보여주면 되는데, 얘를 만족하면 bn분의 1 빼기 b분의 1이 엡실론보다 작아지게끔 하는 거를 찾아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여기서도 보면 이제 얘를 잘 조작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통분해 보면 분모에는 이런 게 있고 얘는 bn 빼기 b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좀 괜찮은 항, 얘 당연히 괜찮고 얘는 이제 엡실론보다 작아질 거로 기대하고 n이 n2보다 크면, 여기 나와 있는 b도 당연히 뭐 어떤 숫자일 거니까 얘도 그냥 가만 냅둬주면 되고,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항은 분모에 있는 요 bn이에요. 절대값 bn. 근데 아까 우리가 앞에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얘는 유계니까 그러면은 bn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뭐 어떤 대문자 m이 잘 존재해서 bn이 m보다 작아진다.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했었으니까 이제 이거면은 되나 싶었는데 이거 가지고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얘가 이제 뭐보다 작다니까 분모에 있는 거는 이제 뭐보다 크다. 뭐 네모 썼으니까 뭐 어떤 숫자보다 크다라는 이런 종류의 부등식을 원해요. 그렇죠?
만약 얘가 어떤 뭐 숫자 별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냥 바로 뭐 이제 이렇게 해주면 되니까 증명이 끝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bn이라고 하는 거에 절대값이 어떤 별보다 크다라는 거를 보여주면 됩니다. 근데 실제로 그게 잘 될 거라고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뭐 bn이 뭐 편의상 뭐 양수든 음수든 간에 어떤 b라는 값으로 뭐 b가 어딘가에 있을 거고 bn이 충분히 다 이 근처에 있겠죠, 그렇죠? b 근처에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은 bn이 전부 다 b 근처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절대값을 취해 보면은 절대값 bn도 절대값 b 근처에 있겠죠. 그래서 얘는 어쨌든 좀 지나면은 절대값 b 근처에 있겠구나. 뭐 반대로 가는 건 안 되죠. 절대값 bn이 b 절대값 b로 수렴한다고 해서 bn이 b로 수렴하는 거는 아니죠, 그렇죠? 저 뭐 음수 같은 거 고려 안 했으니까 뭐 마이너스 1의 n승 같은 것도 절대값 취하면은 뭐 1로 수렴하는데 뭐 이 자체는 1로 수렴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우리가 지금 어쨌든 bn이 b로 수렴하는 거 알고 있으니까 절대값 bn이 절대값 b로 수렴을 해요. 그러니까 절대값 b로 수렴한다라는 얘기는 어쨌든 절대값 b 근처에 있으니까 그러면은 내가 생각하는 요 별이라는 숫자를 잘 찾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를 좀 더 자세히 적어보면 이거를 수식으로 잘 적어야겠죠. 그래서 bn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뭐 어떤 엡실론이 주어져 있어도 어떤 n 아까 n2였죠. n2는 아까 그거였으니까 어떤 n이라는 숫자가 잘 존재해서 뭘 만족하냐면 n이 요 대문자 n보다 클 때 bn 빼기 b가 뭐 어떤 엡실론보다 작아지는 거를 뭐 이거를 정했어요. 근데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절대값 bn에 대한 부등식이니까 이제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bn이 어쨌든 우리가 아는 거는 얘니까 bn 빼기 b에 대해서는 잘 아니까 이렇게 쪼개서 써요. 그러면은 얘도 또 다시 얘 한 동이랑 얘를 잠깐 이렇게 써보면은 우리가 제가 아마 예전 첫 시간 아닌 두 번째 시간에서 잠깐 얘기했었던 건데 삼각부등식 뭐 삼각부등식 당연히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정리 증명하면서 삼각부등식 계속 썼죠, 그렇죠? 이 방향 부등호는 되게 잘 쓰는데 이 방향은 왠지 손이 잘 안 가요. 뭐 저는 좀 그랬는데 이거를 좀 익숙해지면은 잘 쓰는데 요거를 생각하는 게 당연히 참이기는 합니다. 뭐 저 위에서부터 바로 뭐 보일 수가 있죠. 뭐 y 자리에다가 뭐 y-x 넣고 뭐 이렇게 하면은 증명 뭐 당연히 할 수 있죠. 하지만 이제 요 방향의 부등식을 좀 잘 못 떠올릴 때가 많습니다. 모르는 건 아닌데 당연히 증명하라고 하면은 증명하는데 얘를 좀 부등식을 써야 되는 상황에서 보통 첫 번째만 많이 좀 손이 가고 두 번째는 손이 잘 안 가는데 뭐 어쨌든 뭐 이제 이런 것도 좀 많이 쓰이니까 여러분들이 요 아래쪽에 나와 있는 요 부등식도 좀 잘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얘는 아까 방금 얘기한 거에 따르면 얘 빼기 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뭘 할 거냐면 특별히 엡실론은 뭐 아무 양수나 가지고 와도 된다라고 했죠. 아무 양수 엡실론을 가지고 와도 되니까 내가 특별히 얘를 2분의 절대값 b로 골라요. 그러니까 어떤 아까 n2랑은 좀 다른 n일 수도 있겠죠. n3라고 하면 어떤 자연수 n3가 존재하는데 얘가 n3보다 크면 bn 빼기 b는 언젠가는 2분의 절대값 b보다 작아질 겁니다. 그렇죠? 아무 엡실론에 대해서도 다 된다라 그랬으니까 내가 특별히 양수를 뭐 2분의 절대값 b로 골라주면은 뭐 이런 걸 만족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얘는 절대값 b 빼기 절대값 얘가 되겠죠. 왜냐하면 얘는 2분의 절대값 b보다 작고 얘는 이미 절대값 b니까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음수죠, 그렇죠? 음수니까 양수로 만들어주면은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절대값 n이 n3보다 크면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절대값 bn이 이제 어쩌고저쩌고 이게 위에 있는 계산들을 해서 b 마이너스 얘보다 크거나 같은데, 우리가 아까 얘가 2분의 절대값 b보다 작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얘는 2분의 절대값 b보다 항상 큽니다. 언제? 얘가 뭐 n3라는 숫자보다 클 때. 그래서 내가 원하는 요 별표를 찾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bn은 충분히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n이 충분히 커지고 나면은 어떤 양수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해줄 수가 있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하는 게 조금 생각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거 그거를 좀 더 얘기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은 이제 우선은 이거를 먼저 보여야겠죠. bn이 b로 수렴하면 절대값 bn이 절대값 b로 수렴한다. 그죠? 이거 제가 방금 그냥 뭐 증명 없이 사용했는데, 뭐 생각해 보면 당연하긴 한데 이것도 증명을 해야죠. 그러면 이제 얘도 살펴보면은 결국 얘네 두 개의 차이가 또 뭐 엡실론보다 작아지길 바라는데, 이거는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계산하실 수가 있겠죠. 얘는 얘가 bn 빼기 b보다 작으니까, 그쵸? 아까 바로 위에 저 삼각부등식 여기 나와 있는 거, 이거 그냥 왼쪽 오른쪽 바꿔서 쓰면은 밑에 있는 게 되죠. 그래서 얘가 엡실론보다 작아지니까 그냥 똑같은 n에 대해서 이게 성립합니다. 그래서 bn이 b로 수렴하면 절대값 bn은 절대값 b로 수렴하고, 그러면은 여기서도 그냥 뭐 어떤 n4가 존재해서, 어떤 n4냐면 n이 n4보다 크면 bn 빼기 b가 이거의 절대값이 어떤 엡실론보다 작아지는데, 이 엡실론을 그냥 아까처럼 2분의 b로 잡아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절대값 bn은 2분의 3b보다는 크고 작고 2분의 b보다는 커진다. 이렇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한 가지 단계가 좀 더 필요하기는 하죠. 뭐 bn이 b로 수렴하면 절대값 bn이 절대값 b로 수렴한다. 역은 당연히 성립 안 하는데 이 방향은 이렇게 잘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이고 나면은 이제 결과적으로 지금 좀 길게 얘기했었던 부분은 절대값 bn이 어떤 시간이 좀 충분히 지나면, n이 충분히 커지고 나면은 어떤 양수보다 커진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 양수를 생각을 했으니까 이제 답안을 작성할 때는 그냥 이렇게 끝내면은 안 되죠, 그렇죠? 그냥 이거는 연습장에 쓴 거니까. 답안을 깔끔하게 작성하려면 이렇게 처음부터 각 잡고 이렇게 써야겠죠. 이게 증명을 만약에 풀이를 쓴다라고 하면은 우선은 어떤 아까 n1, n2랑은 좀 계속 다르면 좋으니까. 그래서 어떤 n5가 존재하는데 얘가 n5보다 크면 bn 빼기 b가 엡실론보다 작아진다. 이거 하나 찾고, 또 얘랑은 이제 다를 수도 있으니까 n6도 존재하는데 얘가 어떤 거냐면 bn 빼기 b가 뭐 2분의 절대값 b보다 작다. 그러면은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줄 수가 있냐면, 내가 요거 둘 중에 큰 애를 이렇게 잡으면 이거에 대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n이 n보다 크면 bn-b분의 1이 내가 진짜로 어떤 상수 곱하기 엡실론보다 작아지게끔 만들어주고 싶은 애인데, 통분을 해보면 b 곱하기 bn -b. 그리고 뭐 이거를 만족하면 아까 보였던 거는 얘가 2분의 절대값 b보다 커진다. 그래서 얘는 뭐보다 작아질 거냐면 절대값 b는 그대로 있고 bn이 2분의 b보다 크니까 b2분의 2에 bn-b보다 작아져서 얘도 어떤 숫자분의 2 엡실론보다 작아지니까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증명 뭐 답안을 쓸 때는 이렇게 뭐
다 깔끔하게 적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수렴하는 수열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칙 연산,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어떤 뭐 실수배 해주고 이런 거에 대한 성질을 다 이제는 뭐 증명을 했으니까 뭐 앞으로 뭐 정리 증명 같은 거 할 때는 그냥 가져다가 쓰면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는 뭐 오더 리밋 티오렘이라고 해서 얘도 우리가 뭐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항상 중요한 거는 어떤 뭐 수열에 대한 정리를 뭐 얘기한다. 그러면은 수렴하는 수열에 대해서만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수렴하지 않는 수열에 대해서는 뭐 어떤 얘기를 하기가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그렇다고 뭐 과감하게 항상 성립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일단 수렴하는 수열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리 자체도 내용을 보면은 AN이 0 이상이면 모든 N에 대해서 전부 다 0 이상이면 극한값도 0 이상이다. 뭐 이거 뭐 당연히 이해할 수 있죠. 두 번째 나와 있는 거는 그냥 뭐 AN, 뭐 BN 빼기 AN을 새로운 CN이라고 하면은 뭐 이게 뭐 첫 번째로부터 두 번째는 바로 알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에 나와 있는 거는 어떤 C가 존재해서 BN이 C 항상 이상이면은 B가 항상 C 이상이다. 뭐 이것도 그냥 첫 번째에 나와 있는 거 하나만 해주면은 뭐 그냥 다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있는 것만 증명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AN이 전부 다 0 이상이면 극한값도 0 이상이 된다. 그러면은 얘도 생각을 해보면 어떤 뭐 n이 잘 존재해서 에 대해서 어떤 n이 잘 존재해서 n이 n 이상이면 an 빼기 a가 보다 작아집니다. 근데 여기서 을 특별히 뭐 절대값 a로 a가 아직은 뭐 0 이상인지 0 이하인지 잘 모르니까 이 을 뭐 절대값 a로 골라보면 이 얘기가 뭐가 되냐면 an 빼기 n이 뭐 충분히 이제 지나고 나면은 뭐 특별히 뭐 n번째라고 얘기를 해볼까요? 얘도 성립할 거니까 얘도 보다 작아질 텐데 내가 을 절대값 a로 골랐으니까 이거를 만족해요. 근데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a는 양수죠, 그렇죠? 얘는 양수예요. 근데 a는 이제 아직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요. 뭐 0을 기준으로 a는 양수니까 여기에 있고 a는 양수거나 음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만약에 음수라고 해보면 a가 만약에 여기에 있으면은 얘는 모순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절대값 a는 어쨌든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니까 얘가 절대값 a고 얘가 이 거리가 an 빼기 a죠, 그렇죠? 이 거리가. 그러니까 a가 0보다 작은 쪽에 있으면은, 그러니까 0보다 왼쪽에 있으면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a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뭐 이렇게 그냥 그림 그려서 끝내는 게 좀 찝찝하면은 그냥 양변 어차피 얘 0보다 크니까 양변 제곱해서 뭐 정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뭐 오더 리밋 티오렘이라고 하는 것도 어차피 뭐 두 번째, 세 번째 나와 있는 거는 다 똑같은 얘기니까. 왜냐면 얘는 뭐 bn 빼기 an을 뭐 새로운 cn이라고 놓자. 이제 그러면은 이제 cn이 항상 0 이상이면 얘네들의 극한값이 b-a니까 b-a가 항상 0 이상이 된다. 이 얘기였고 얘도 마찬가지로 뭐 dn이라고 이름을 뭐 bn 빼기 c라고 붙이면은 이제 얘는 항상 양수니까 극한값이 b 빼기 c인데 얘는 0 이상이 되니까 두 번째, 세 번째는 첫 번째에서 an을 내가 원하는 대로 잘 골라주면은 뭐 증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도 뭐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가끔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AN이 이제 항상 0 이상이면 극한값이 극한값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극한값 존재하고, 항상 극한값이 0이 된다. 이거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AN이 항상 0 이상이면은 극한값은 0이다. 0 이상이니까 0에 가까이 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그렇죠? 왜냐면 그냥 이렇게 약간 띄워놓고 1 정도 띄워놓고 이런 거 생각하면은 얘는 1 플러스 n분의 1. 그러면 얘 당연히 0 이상인데 극한값은 1이죠, 그렇죠? 그래서 0 이상이라고 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0이라는 숫자에 좀 꽂혀서 극한값이 0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은 그거는 안 되죠, 그렇죠? 극한값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네. 그래서 가끔 실수를 우리가 이 0 이상이니까 항이 웬만하면 0 근처에 있겠구나라고 좀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냥 넉넉하게 떠 있어도 되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해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네. 없으시면은 하나만 더 증명을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수렴하는 수열은 6에다. 그러니까 얘를 간단하게 쓰면은 수렴하면 6에다. 그러면 이제 이거의 역이 성립하는지 좀 생각을 해보고 싶죠. 6에면 항상 수렴하냐? 어떻게 보면 6에는 수렴하는 것보다 훨씬 널널한 느낌인 거죠. 그냥 무한대보다 작게 그냥 눌려 있으면 되니까. 근데 수렴한다라는 거는 그냥 눌려 있는 것뿐만 아니라 어디론가 가까이 가야 되니까 수렴하는 게 좀 더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6회라고 해서 항상 수렴하는 거는 아닐 수 있죠. 아까 계속 예로 드는 것 같은데 마이너스 1의 n제곱 같은 거 생각해 보면은 얘는 1로 잘 눌려 있는데 수렴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6회여도 어떤 이렇게 위아래로 잘 눌려 있어도 여기를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수렴하지 않고. 근데 이제 역은 성립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러면은 이제 해볼 수 있는 질문은, 그러면은 가정에다가 조건을 혹시 더 추가하면은 결론이 성립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결론이 성립하게끔 지금 있는 이 상태로는 안 되니까 가정에다가 혹시 조건을 더 넣어서 결론이 참이 되게끔 해줄 수 있지 않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걔는 모노톤이라는 성질을 넣어주면은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계속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거, 둘 중에 하나만 되겠죠. 증가하고 감소하고 둘 다 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계속 증가하는 수열은 이렇게 정의를 하죠. 그냥 계속 항이 커지는 거. 반대로 감소하는 거는 이런 식을 만족하는 거. 그래서 모노톤이라고 하면은 우리말로는 단조라고 부르는데 단조 수열은 그냥 증가 수열이거나 감소 수열이다. 그래서 어떤 수열이 단조 수열이다라고 하면은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증명은 이 모노톤 컨버전스 티어렘이라고 해서 얘도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어떤 수열이 단조이고, 그러니까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둘 중에 하나고 6회인 것만 보이면 수렴한다라는 거를 보장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어떤 수열이 수렴한다라고 하면은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어떤 자연수 n이 존재하고 좀 복잡한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어제 그러지 않아도 만약에 어떤 수열이 내가 좀 계산을 해봤더니 단조다, 그러니까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둘 중에 하나다. 사실 6회인 거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요. 얘는 보이기 쉬워요. 그렇죠? 얘는 그냥 어떤 수보다 작다라는 거 보여주면 되니까. 모노톤 보이는 게 조금은 힘들겠죠, 그렇죠? 얘가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6회인 거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고, 만약에 내가 조금 계산을 해서 어떤 수열이 모노톤하다,
그러면은 바로 수렴한다라는 거를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되게 강력한 정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수열에 이제 수렴한다라는 거를 보일 때 이제 뒤로 갈수록 더 많은 정리들을 배우게 됩니다. 뭐를 만족하면 수렴한다. 뭐를 만족하면 수렴한다. 왜냐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고 싶은 거는 어떤 수열이 수렴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아요. 왜냐면 수렴하면은 아까 봤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성질들이 성립하니까 아까처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눠도 잘 유지가 되고 이런 것처럼 오더 리밋 디오렘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어떤 수열이 0 이상이면 극한값도 0 이상이다. 그러니까 얘도 전부 다 수렴하니까 이런 얘기들을 해줄 수 있었죠. 그래서 그만큼 수렴하는 수열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아서 어떤 수열이 주어져 있을 때 걔가 수렴하냐 안 하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증명하는 그런 정리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물론 수렴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값을 찾는 거는 이제 또 다른 문제니까. 그래서 수렴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알려주는 정리들이 되게 필요하고 실제로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배웁니다. 나중에 아마 좀 뒤에 나오겠지만 코시 크리테리언이라고 해서 뭐를 만족하면 수렴한다 이런 종류의 명제들을 이제 계속 배우게 됐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게 이 모노톤 컨버전스 티오렘입니다. 그래서 어떤 수열이 단조인 것만 보이면은 어렵지 않게 보여줄 수가 있다. 그래서 증명은 이제 조금 할 얘기가 더 있으니까 증명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예를 들어서 n분의 1 같은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얘가 0으로 수렴하는 거 당연히 보여줄 수가 있는데 이 모노톤 컨버전스 티오렘을 이용해서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당연히 1보다 작거나 같고 어차피 양수니까 절대값 취해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1 이하고 그래서 유교인 거는 보통은 보이기가 당연히 이렇게 큰 문제는 아닌데 문제는 얘가 모노톤하냐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얘가 증가하냐 감소하냐 생각해보면 얘는 다행히 감소하죠. 그렇죠? 어렵지 않게 보일 수가 있죠. 그래서 감소하는 거는 이제 금방 보여줄 수가 있어서 감소하니까 그래서 수렴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모노톤하다는 거를 이제 보기가 조금 이제 쉽지 않은데 우리가 나중에 예제로 만나게 될 애는 이런 게 있어요. 이거의 극한이 2가 되는 거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도 배우죠. 그렇죠? 자연상수 2가 어디서 왔냐 이런 거 하면서 이거의 극한값이 2라는 거 잘 알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나중에 얘가 정말로 수렴하는지에 대한 증명을 할 겁니다. 왜냐면 수렴하면 2라고 이름 붙이는 거는 그냥 붙여주면 되는데 얘가 정말로 수렴할까? 계산해 본 적 없죠. 그렇죠? 증명해 본 적 없으니까 이것도 얘기를 할 텐데 이제 이거 할 때 우리가 이 모노톤 컨버전스 티오렘을 이용해서도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유계인 거 모노톤한 거 이게 바로바로 잘 안 돼요. 그렇죠? 딱 보고 유계에다 모노톤 2라는 거 얘가 2.71828 이런 값인 거 당연히 모르고 그냥 어떤 숫자로 수렴을 한다고 우리가 계속 배워왔는데 진짜로 얘가 수렴하냐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당연한 게 하나도 없어요. 유계냐? 왜냐면 여기 있는 거 계속 커지긴 하니까 100제곱, 1000제곱 이런 거 해도 얘가 유계가 될 거냐? 물론 여기 이렇게 해주는 애도 점점 줄어드니까 이제 그럴 것 같은데 모노톤인지도 확실하지 않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 정리를 이용을 해서 예전에 그냥 2라는 숫자로 간다는 것만 그냥 증명 없이 받아들였는데 이런 거를 증명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이후는 다음 시간에 얘기하기로 하고 이제 이런 거를 하고 나면은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많이 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나와 있는 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